장 마감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들 3가지 꼽아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함께할 때는 시장이 오르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 아, 네, 저도 기운이 이제 그렇습니다. 뿜뿜하는 분인데 네네. 시장이 자꾸 밀리면은 영 에너지가 안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죠. 네. 저희 시장님. 오늘 상승장과 함께 김 부장과 또 이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할게요. 3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해보려고 합니다. 3월 스타트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웬일로 좋은 얘기들이 자꾸만 나와서요. 이거 이제 김권진 부장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매수할까요? 어쩔까요? 3월 변동성은 분명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것이 주요 증권사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죠. 일단 일정들은 주요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만 보더라도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당장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온 파월 의장의 연설 이거 봐야 되고요. 둘째 주로 접어들면 우리 이제 선거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이벤트 있고 물가지표 줄줄이 중국 거, 미국 거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FOMC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물가지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냥 또 물가지표. 요는 인플레이션으로 아마 집중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봐야 되겠지만요. 중요한 건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하는데 지금의 악재들을 모두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증권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데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전략은 이러합니다.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 눈여겨보자. 다음 장요. 그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건데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인터넷 업종 괜찮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많이 밀렸는데 자동차도 괜찮다. 2차 전지 여전히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짜 지금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인 건지 궁금합니다. 김 부장님. 어떤 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 네. 우선 완벽하진 저의 생각과 완벽하게 같지도 않지만 또 네. 완벽하게 다르지도 않다라는 생각. 전 좀 중간 정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그동안 81년 이후에 한 8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었었냐면 한 6번 이상은 상승했습니다. 거의 10% 이상 상승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 1년으로 해도 상승폭이 훨씬 더 좋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경험치입니다. 확률이었다라는 거. 근데 확률이 특별한 IMF나 이런 것만 없었다면 이렇게 전쟁이 확산이 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아마도 증시는 좀 긍정적인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더 풀어줄게. 맞아요. 전 세계는 돈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니야. 우린 더 풀 거야. 위안화를 더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경기를 조금 더 살리겠다라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좀 긍정적인 이슈도 많고요. 실제 제가 2월 달에 막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2월 달까지 신저가 종목이 40%가 넘었대라는 이런 얘기. 전체 시장에서 52주, 40%? 네, 그렇죠. 40% 가까이가 신저가를 찍었다라고 얘기까지 드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1월달, 2월달이 정말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실제 우리가 금리 인상, 자산 긴축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갑자기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만에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첫날부터 얘기 나왔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2,100억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아마 그분 재판을 한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시장이 막 깨지니까 오히려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현재 멈춰 있잖아요. 이것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상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가 된다면 오히려 박수 칠 수도 있는 이런 하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신뢰가 깨지는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정말 많이 무너졌던 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요, 낙폭 과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조건은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은 분명히 이제는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치고 올라갈 만한 거리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출 지표 같은 경우 아주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 3월 1일자에 이런 2월달 수출 지표를 보니까 한 20%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었더라고요. 이게 정말 히트 할 때는 40%대까지 갑니다. 이때까지 갈 때가 항상 고점이었는데 20%대니까 이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져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아직 그런 이야기가 아직은 없어요. 조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그나마 좋아지는 업종 있잖아요. 2차 네.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터넷, 반도체라 이런 라인들만 좀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매매를 하자. 하지만 바닥은 나온 것 같다. 즉 여기서부터는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은 될 것 같다. 그런데 막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위도 갇혀 있고 아래도 갇혀 있는 이런 박스권의 모습이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뭐 그런 정도가 돼야 주식 투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린이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똑같이 올해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실수를 범하는 거다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드릴 수가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확인해야 할 변수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확실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고, 연준이 당장 50bp를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등등의 이제 이슈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이슈 체크하면서 잠깐 조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네. 시각 유지하면서 저희 시장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쪽 대안은 어떨까?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이슈 2번. 원자재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뭐 국제유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름값 이거 어떡합니다. 기름값. 진짜 놀랐어요. 이제 뭐 물론 배럴당 $100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했지만 정말 마감가 기준으로 $100 돌파하는 거를 보고야 맙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 넘어섰습니다. 브렌트유는 뭐 진작에 넘어섰지만 이제 $150까지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WTI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낮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차트를 캡처한 건데요. 장중한 때 109를 찍어버리더라고요. $109 배럴당 선물 가격입니다. 이제 $110대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볼까요?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이렇게나 많이 올랐었는데 급락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딱 터지자마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멈추고 하면서 기름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4월이었는데요.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유가가 지금 배럴당 $110를 육박하고 있다라는 사실. 뭐 대충 환산했을 때 한 80% 정도 주가가 이제 뛰어오른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당장 우리 생활에 밀접해 한 것이 휘발유값 압박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가지고 기름값 늘어가면 기름값이 장난 아니죠.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세상에 리터당 보통 휘발유가요 2,500원이 넘어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세제 재택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같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값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원자재 값도 난리가 났죠. 다음 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품 선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밀가격, 옥수수 뭐 등등해서 주요 상품 가격, 곡물 가격들이 다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궁금합니다. 우리 월급 빼고 다 올라갔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월급 봉투를 더 채우지는 못해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김건진 부장님의 생각이 필요해요. 이미 늦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같이 불타올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펙이 열립니다. 오늘 옆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야, 계속해서 우리 늘려주지 않을 거야. 기존 유지 그냥 40만 배럴만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증산할 거야. 라는 이런 얘기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사실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많이 넣어줄게, 더 캐줄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식의 문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요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도 이 가격을 굳이 내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러시아, 러시아에서 나오는 거 모든 거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WTI나 이런 모든 유가가 급등을 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유주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이번에 시장에서 해피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상품 가격 같은 경우도 웬만한 상품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다들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뭐 나오고 있는 이런 가스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지금 현재 급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관련된 업체들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 불안하시면 어느 네.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ETF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종목에 꽂히기보다는 그 섹터, 에너지 섹터에 여러분들이 ETF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런 섹터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은 러시아에 대한 이런 협상, 2차, 3차 계속해서 만나겠죠. 만나서 조금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당분간 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당장 내일 갑자기 푸틴이 나 이제 그냥 철수할게, 이제 그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 관련된 종목도 우르르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지금 그쪽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해서 더 가야 되면 가야 됐지, 맞아요. 굳이 내려오는 이런 네. 섹터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올라가서 열심히 따가닥 달리는 말입니다. 이 분야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달린 말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된 이런 섹터들 여러분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푸틴이 이제 전쟁 끝이요라고 한다고 해도 네네네. 워낙 이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그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됐고 우리는 친환경 갈 거야라는 방침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주가는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무조건 단기 급등에 대한 단기가 부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다시금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네. 다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급락이 나와서 기회를 주게 된다면 땡큐 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 네네. 지금 달리는 말이 조금 무섭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오른 종목을 네네네. 선별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말씀 주셨던 ETF 네, 상품들을 그렇죠. 네, 그런 관련된 한번 거. 조금씩 비중을 실어보는 것 하나의 나쁘지 않은 방법이 대안이다. 되겠죠. 네.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풍제약 이야기를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요. 토종 2호 코로나 치료제가 과연 될 것인가? 신풍제약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이긴 한데요. 저희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뉴스 보셨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20만 명 시대가 열립니다. 대선 당일이 되면 30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감기로 해야지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치료제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기는 해요. 일단 셀트리온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레키로나주를 셀트리온이 개발을 했고 또 이제 시중에 풀었죠. 그런데 델타 변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오미크론에 있어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판단에 국내 신규 물량은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임상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야기할 신풍제약만 떼어놓고 보면요. 파라맥스정 제품명이죠. 이것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3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효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막 전해지면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신풍제약의 주가가 날아갑니다. 2020년도 3월만 하더라도 10,000원대가 채 안 되는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도 9월에 무려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쭈르륵 밀려요. 이렇다 할 성과도 없고, 그리고 그 와중에 내부적인 어떤 악재까지 뜹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는 날이 최근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2만 원대 초반이 최저가로 올 1월에 점쳐져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 며칠 상간은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 5거래일 만에 8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신풍제약인데요. 효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 아니겠어요, 부장님. 네, 이런 네, 가운데서도 그냥 일단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우선은 그 제약주들이 원래 임상을 하면 1상하고 2상까지는 좀 통과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3상에서 좀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본다고 그렇죠, 해도 네. 거의 막 0.00 뭐 네. 요 정도가 통과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제약 애널리스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2상까지만 그냥 투자해. 그 정도까지만 하면 3상까지는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 할 필요 없어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되면 엄청난 겁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나온다는 건.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리고 신풍제약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이 손을 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정말 발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윗꼬리가 엄청나게 크게 달렸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네.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터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도 합니다. 물론 내일 저 윗꼬리를 다 먹어가면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아무 일 없었네. 어떻게 보면 물량 털기였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네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그렇죠. 가는 거군요. 그런데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들이 이런 세력들을 이기기는 참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또 차익 실현이 정말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눴네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일 수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오늘 양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장중 흐름은 달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장은 오늘 그래도 선방해주는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 보였지만 현재는 강보합권인 2,700선에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초반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이후 계속해서 상승권 유지하면서 현재는 890선에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3천억 원, 5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장중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물량을 늘려가주면서
상승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혼조세였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권에서, SK하이닉스는 플러스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또 28일 신저가를 기록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외국인이 무려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43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반면 자동차주의 흐름이 나빴습니다. 러시아 제재가 부각되면서 오늘 러시아에 공장이 있는 현대차가 2%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도 살펴보시죠.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 가까이 밀린 62만 원 선에서 6만 2천 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각각 5에서 4%의 상승폭 그리며 마감했고, 또 첨보도 3% 넘는 상승선 그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게임주들도 대체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오늘 위메이드는 장중 약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1% 가까운 상승선 그리면서 10만 9천 원 선에서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